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이 보급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보면요. 우리는 많은 정보 의지해서 편리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평소에 의식하지는 않지만요. 조그만 주위를 둘러봐도 SNS나 메시지 또는 뭐 앱이나 기차 시간, 근태 시스템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시간이나 또는 또 지도 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점 정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일정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상품 정보 등의 많은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요,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대용량 정보를 직접 취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는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취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네, 첫 번째는 바로 기초 지식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지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또 아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지식이에요. 자, 시스템 설계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또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건 바로 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는 지식이죠. 즉 활용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기술은요, 향후에도 조금씩 진화를 해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와 같은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가 시스템 관리자나 설계자뿐만 아니고요. 또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 지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 오늘 아셔야 될 건 바로 기초 지식, 그 중에서도 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죠.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상품의 이름이나 가격, 주소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리고 일정 계획표의 날짜나 또 예정 일자 등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요, 우리는 많은 숫자나 문자, 날짜에 둘러싸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존재하는 자, 이렇게 상품명이나 가격, 우리 옷을 사면 이런 태그에 붙여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다이어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런 것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달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스케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정보 하나하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자,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분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의 데이터는요. 자, 어느 한 가지 사실이나 또는 자료, 또 상태 같은 것들을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또 대량의 데이터로 존재하거나 또 겉모습이 산산조각 나 있거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면 건강 정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건강 정보인데 예를 들면 여기 혈액 정보가 있고요. 혈액 데이터가 있고 여기 뭐 생활 습관 데이터, 뭐 흡연이나 음주 같은 생활 습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쪽에는 좀 예를 들면 병력, 예, 제가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만약에 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우리는 자, 이것을 불편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이것을 어느 한 곳에 정리해서 모아두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 어떤 장점이 있죠? 자,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신속하게 보고 싶은 정보를 자, 정보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즉 빠르게 우리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러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질병이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뭐 코비드라고 해볼게요.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제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혈액 데이터 하나만 이용할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병력 데이터까지 같이 이용한다면, 자, 우리는 이것을 다 통합해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예시를 한번 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케이크 가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케이크 가게. 자, 케이크 가게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상품 하나하나 이름과 가격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케이크 가게라면 우리가 상품이나 그 상품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초코 케이크, 뭐 치즈 케이크 이런 것들, 이러이런 거 하나들 하나씩 모두 다 데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품명, 상품 이름 외에도 가격이 함께 있다면 가격도 하나의 또 다른 이런 컬럼, 자, 벡터가 되겠죠. 또 다른 컬럼의 데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 가게 매출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런 자료들이 우리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요,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들을 제각각 사용할 게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표로 정리해서 테이블, 자, 표로 정리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겠죠. 여러분들 그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커피 이름이 이렇게 있고, 자, 그 옆에 가격이 이렇게 같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것도 표의 형태이죠. 자,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것도 우리가 2x2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2x2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2차원 형태 XY 축으로 되어 있는 걸 인간은 가장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게 활용하기 쉽도록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우리 고객의 정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요. 만약에 팔린 상품이나 개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운터를 통과한 상품 하나하나의 정보를 한 장소에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오늘 발생한 매출을 계산하거나 나중에 우리가 방문한 인원수를 집계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이런 정보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아주 유용하게 이 데이터를 모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볼 때,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이 세 가지 특징 세 가지가 여기 지금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등록, 정리, 자, 검색.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라고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별표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량의 우리가 데이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시로 상품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는 정리를 통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동일한 포맷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둘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케이크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케이크는 자, 가격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격은 사실은 우리가 표시할 때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원 표시도 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점 1,000원이면 1,000.00 원 전까지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콤마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게 제각각이잖아요. 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가격이라면 이것을 예를 들면 자, 100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돈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돈된
정돈이죠. 정돈된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요, 이것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할 때 이렇게 정돈되게 우리가 등록을 한다면,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때로는 편집하거나 삭제하거나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죠. 자, 결국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음으로써요, 자, 등록한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바로 꺼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품별 가격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두면요, 자, 나중에 200원 이상의 상품만 꺼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팔린 상품이나 시간을 함께 저장을 해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오늘 발생한 매출을 이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결국 이와 같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요, 자, 결국 뭐 조건절을 같은 걸 걸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도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데이터베이스는, 자, 등록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정돈된이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정돈된 정리가 가능하고요. 정돈된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원하는 정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쇼핑 사이트 같은데 보시면 우리가 상품 정보 관리 같은데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관리자가 상품명이나 가격, 판매 개시일이나 상품 이미지, 자, 이런 것들을 뭐 URL이나 소개글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쇼핑 사이트에서는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 상품 정보를 꺼내서 내용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들은요, 자, 이런 많은 상품들 중에서 뭐 상품명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상품 데이터를. 자, 검색이 가능한 거죠. 상품명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으로 또 추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가격을 통해서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아까 앞서 보셨던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기능, 자, 이런 거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쇼핑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대량의 상품 정보로부터 이런 무언가를,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 추출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자, 이와 같은 잘 정돈된 상품 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데이터가 모여 있는,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쇼핑할 때 가격도 잘 추출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요, 자, 각각의 데이터라고 하는 개별 데이터를 우리가 예쁘게 정돈하고, 이것을 등록해서 나중에 검색하고 추출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판서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잠시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판서를 위해서, 자, 요거 저기 그 PPT 쇼를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 판서가 아니라서 가끔씩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자, 잠시만요. 좀 잘 안 되네요. 자, 예. 이거 지금 판서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여기다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이거의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요. 데이터베이스 약자가 DB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죠. 그 다음에 자,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DBMS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DBMS를 다른 말로 한글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뭐냐? 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우리가 데이터를요. 자, 아까 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였죠? 등록할 수 있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잘 정돈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록, 정리, 검색 기능.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구축하는데 자, 이거 외에도 이 DBMS의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이 플러스라고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 우리가 데이터를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냐면요. 자, 데이터에 자, 모순, 잘못된 부분. 자, 모순이 없도록 이거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없도록 우리가 정합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합성. 자, 이 정합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또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요. 자,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정한 접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 같은 것들이요. 이런 어떤 해킹에 대한 대비책으로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가 자,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이 데이터를 취급 가능한 사용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암호화하고 보안에 관련된 어떤 기능을 또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랬을 때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정전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요. 이럴 때 장애 발생 시 우리가 데이터를 데이터를 예, 복구하는 이런 이런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 1-5의 기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아까 필기했던 걸 여기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다시 얘기하면 영어 약자로는요. 자, 데이터베이스니까 DB고요. 관리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이 약자를 따서 DBMS라고 합니다. 약자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결국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구축하는데 특히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등록 정리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요. 자, 데이터에 제한을 건다든지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해킹 등의 부정한 접속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정전이나 이런 데이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예를 들면 뭐 상품명, 아까 뭐 가격, 무슨 뭐 재료, 뭐 고객 방문일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뭐 입력해서 엑셀로 물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훨씬 더 복잡한 이제 구조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자, 이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요. 우리는 이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필요한 기능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를 위해 직접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생산하는 그런 필요 없이 이 데이터를 이 등록, 정리, 검색하는 원래 목적에 전념할 수 있게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게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이러한 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데이터 등록을 할 수 있고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고 암호화 기능을 할 수 있고 데이터 복구를 할 수 있게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서포트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하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관계가 있냐?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국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하나의 DBMS 제가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이거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 사령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령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의 총 지휘하는 그런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DBMS, 소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어떠한 지시를 하나만 딱 보내게 되면, 자, 얘네들이 이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이 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이 가격을 다 이 변수에서 다 10을 더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일이 엑셀에서 10을 더할 필요 없이 자, 모든 변수에 10을 더해 주세요. 데이터에 10을 더해 주세요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입력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각각의 이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10씩 다 늘어나게 됩니다.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령을 만 나이로 조사했는데 어떤 상품이 여러분들의 만 나이가 아니라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세대별로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연속형 변수의 만 나이를 10대, 20대, 30대 제너레이션 세대로 구분해 주세요라고 하나씩 바꿀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명령하면 이 명령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자,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이거 명령을 잘못 전송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명령을 딱 중단해 버리겠죠. O 명령을. 그리고 바른 명령만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사용자죠. 이 사용자인 여러분들하고요. 자, 이 지금 데이터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하고의 중간에서 자, 중개자 역할을 한다. 자, 중개자, 즉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시스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중개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 번의 명령에 여러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편리하고 또 다음에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자, 이 대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상당히 필요한 어떤 유용한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싶을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런 명령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이 중개자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조각들을 처리해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